지금 손흥민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14억 중국인들은 조 2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경기 끝에 진심으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최근 한국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 탈락이 확정됐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많은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손흥민의 존재에만 집중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정말 부족하고 이것이 큰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어 국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중미 2026 월드컵 아시아 지역은 홈 2차전에서 태국과 무승부를 거둔 뒤 1에서 1로 비긴 뒤 중국의 좋은 플레이를 지켜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 좋은 성적을 냈다. 공중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뒤 전반 20분 마침내 선제골을 내준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자체가 낮은 수준에서 진행돼 템포 분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가 너무 느렸다. 태국이 왼쪽 윙으로 공을 패스하자 중국은 후퇴하지 않고 바짝 따라붙으며 공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압박해 공이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기본적인 수비 원칙을 따르지 않아 크로스를 막아야 했고 방향을 틀어 선수들을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였다. 그러나 중국은 후반 34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1에서 1로 동점을 이루며 경기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골문 앞 세트피스 상황에서 중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을 골문 안으로 밀어넣어 1에서 1로 동점을 만들었으나 많은 중국 축구팬들은 이를 사실로 생각했다. 중국 언론 신화닷컴은 태국이 승리했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홈경기에서 태국을 잡았어야 했다. 신문은 후반 50분 장면은 태국 수비수의 터무니없는 처리로 PK가 선언되면서 14억 명의 중국인들이 분노할 만큼 중국과 오만 관중들이 경기장에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위로 이 골로 경기장 전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열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PK 중에는 브라질 귀화 선수 페르난지뉴가 고공포를 터뜨려 이를 지켜본 전 세계 축구팬들을 경악해 했다. 브라질 선수는 팀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국으로 데려왔습니다. 현재 소속팀은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둥 타이산이지만 귀화 선수 페르난지뉴의 등장으로 중국 축구의 쇠퇴를 소후닷컴은 막지 못했다. 그는 페널티킥을 놓쳤다. 실패한 이유는 잔디가 너무 부드러워서라고 하더군요. 중국 팬들이 중국이 승리를 놓칠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내며 중국 측을 변명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팬들은 이 장면을 지켜봤다. 축구팬은 중국 축구팬 30년인데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선수가 귀화하더라도 안타까워했다. 중국 대표팀에 발탁돼 기존 중국 선수들과 별 차이가 없다. 중국은 후반 34분 동점골을 넣었으나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점수를 갈랐다. 2라운드에서는 각 조 2위를 차지했으나 승점차로 태국과의 격차가 유지돼 3라운드 진출을 위해서는 마지막 경기를 치러야 했다. 이날 무승부로 중국은 2승 2무 1패 승점 8점, 9득점 8실점으로 골득실차는 플러스 2가 됐다. 그러나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이 결승 진출자라는 의미가 많다. 2018년 월드컵 불참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에 한 번이라도 고려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며 대표팀의 수준을 비판했다. 중국이 한국과 6차전에서 패할 경우 3점 이상 차이로 패하고 태국은 싱가포르의 1점 차이로 승리한다. 그러나 중국이 위의 격차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승리할 경우 중국은 태국과 같은 점수를 얻지 못할 것이다. 골득실차로 탈락 및 실격 처리됩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이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게 완패했다고 보도했지만 싱가포르전에서 보여준 기량은 당시 충격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이 수로인은 스릴 넘치는 무승부를 원했던 중국의 희망을 날려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와의 어려운 원정 경기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단독으로 공을 대각선으로 보내며 많은 골을 넣었다. 후반전 한국의 오른팔 슛 세 번째 골의 주인공이 된 이 장면을 목격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상대가 전진해 한국을 상대할 때 주민이 공간을 많이 남겨두었다고 평가했다. 규규는 중앙에서 공을 받은 뒤 손흥민을 향해 왼발로 중거리 슛을 날렸다. 오른발인데도 왼발로 이렇게 차는 것을 말한다. 양발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왼발로 차기 때문에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회전하며 땅바닥으로 섬세한 패스를 한다는 뜻이다. 들어가 상대 수비진을 전방에 세워준 뒤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그는 또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슈팅하여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손흥민의 장거리 슈팅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준다. 중국의 많은 언론은 한국과 중국의 수준차가 너무 크지만 한국이 중국에게 졌지만
요르단에 졌을 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서 7골을 터뜨린 공격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JIBO.com은 중국이 한국과의 원정 15경기에 서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상황이 역전된다면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7번이 무승부, 즉 2번이 무승부를 의미합니다. 운이 좋으면 무승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만나 원정에서 득점한 것이 2013년 동아시아대회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당시 한국은 해외 핵심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대규모 로테이션 작전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톱 플레이어들에게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승률은 0에 수렴할 정도로 매우 높다. 무승부로 순위가 확정될 것이라는 다소 무리한 기대가 국내 축구 팬들을 웃게 만들고 있다. 승리냐, 무승부냐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최소한 한 골은 넣었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절망적이며 이를 감당하고 있다. 한국이 지금까지 싱가포르전에서 무실점을 기록했던 이유는 공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비력이 불안정하고 쉽게 실점을 하기 때문이었는데 싱가포르전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해결됐다. 경기는 무득점으로 끝났다. 이는 한국이 1차전에서 마주했던 수비라인이 아니다. 김도훈 감독은 승부를 유지하는 동시에 수비라인을 보호하고 공격의 출발점이 되도록 정우영을 기용했다. 팀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며 많은 한국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26번 수비형 미드필더가 오랜 경험과 높은 수비 지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상대의 공격을 막은 후 반격하는 것.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 대표팀 선수는 은정, 박영우, 박진섭, 백승우인데 그중 그 선수가 최고라고 말했다. 메이저 대회에서 안정적인 활약과 경험을 갖춘 그는 한국이 싱가포르전에서 골을 넣지 못하자 중국 언론이 한국의 공격을 건조하게 지지하자 많은 팬들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위대한 선수다. 물이 부족하고 무서운 목표입니다. 중국이 바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불안정한 숫자뿐이고 14억 원이 되겠다는 꿈도 물거품이 된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축구 잡지입니다.